네, 한파특보 발령 지역이 어제보다 더 늘었습니다. 한파가 누그러지기는커녕 더 강해지는 모습인데요. 네, 장기간 지속되는 강추위에 한랭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한파 특징과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제와 다름없이 정말 춥습니다. 돌아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추운데요. 특히 한파특보 지역이 더 늘어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지역 그리고 전북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 저녁 6시를 기해서 경기 가평과 경북 봉화군에서는 한파주의보에서 경보로 단계가 격상이 됐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충남과 전북 그리고 세종시는 한파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이제 한파가 누그러지기는커녕 조금 더 이제 강화되고 확대되고 그리고 지역도 더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역시 이제 현재 중부와 경북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춘천이 오늘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영하 19도를 밑돌았고요. 파주가 거의 영하 19도, 철원이 영하 18도, 서울도 영하 12도를 밑돌면서 어제와 오늘의 아침 기온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못지않게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춥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어제보다 조금 다른 점은 바람이 좀 잦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좀 잦아들면서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체감 온도가 실제 온도보다는 5도 이상 낮아서 칼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체감 추위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온 자체가 낮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추위가 좀 지속되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실제적으로 느끼는 추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뭐 낮에도 종일 영하권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부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낮 기온도 영하권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기상청에서는 뭐 내일 아침 정도까지는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 관리에 좀 유의해 달라 이렇게 당부했고 외출할 때 보온용품, 그러니까 방한용품을 꼭 챙겨서 나가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예, 이번 추위가 목요일까지 이어질 거라고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더 강력한 추위가 찾아올까요? 예, 우선 뭐 말씀드린 대로 뭐 내일 아침 정도까지는 추위가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내일도 영하 9도가 예상이 되고요. 광주가 영하 5도, 대구가 영하 9도. 그래서 내일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아침 기온이 다 영하권에 예상이 되고 영하 10도 안팎 정도를 기록하면서 역시 춥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영상권으로 올라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드린 대로 내일 낮부터 해서 추위가 좀 누그러지겠고 이후 목요일에는 큰 추위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영상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다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또 한번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오후 한 늦게쯤 되면은 경기 북부 그리고 중부 지방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하겠고요. 네. 이후 토요일에도 역시 이제 충청 지역이라든지 그밖에 이제 호남 지역에서 눈이나 비가 내릴 텐데 우리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반도의 겨울철 날씨는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온화한 성질의 공기와의 성질 차이로 인해서 궂은 날씨를 보이고 이후에 차가운 공기가 남부 내륙까지 내려오면서 추위가 좀 지속이 되다가 역시 이제 공기가 변질되면서 추위가 풀리고 다시 또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이런 모습들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금요일과 토요일에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리고 나면 다시 또 이제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들이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 일요일과 월요일에 다시 또 추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뭐 일요일이나 또는 이제 월요일경에 서울의 기온이 영하 이제 9도 안팎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다만 지금 어제와 오늘 나타났던 이런 한파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그러니까 영하 10도나 뭐 15도를 밑도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강추위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한파의 강도가 훨씬 더 약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에는 좀 온화한 날씨를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안팎 정도가 예상이 되고 낮 기온도 영상 3도 안팎 정도. 그래서 평년 기온을 완전히 회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까지만 좀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는 온화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상청에서는 1월 달과 2월 달 그러니까 한겨울에는 과거 이맘때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다고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추위 때문에 한겨울이 기다려지는데요.
우리가 춥다는 나라를 생각하면 러시아를 떠올리게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 날씨는 러시아보다도 더 춥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한파 경보, 그러니까 영하 15도를 밑도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 예. 칼바람이 불다 보니까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도는 내륙 지역도 많죠. 그래서 굉장히 좀 춥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러시아 지역하고의 기온을 좀 비교하는 이런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실제적으로 어제 아침 기온이 영하 1도였고요. 네. 낮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고 블라디보스크 같은 경우는 아침 기온이 영하 16도였고 낮 기온이 영하 12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특히 이제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러시아의 일부 지역보다는 예. 아침 기온이라든지 낮 기온이 더 낮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위도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고위도 지역일수록 우리 이제 한반도가 속한 중위도보다 평균적으로 기온은 훨씬 더 낮게 되죠. 예. 다만 일시적으로 한반도에 굉장히 큰 차가운 공기덩이가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일시적으로 러시아 일부 지역보다는 기온이 더 떨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러시아의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의 시베리아 중부 지역 같은 경우는 영하 30도를 밑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반도보다, 그러니까 중위도가 속한 한반도보다는 확실히 기온이 크게 낮은 지역들은 맞고요. 다만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설악산이라든지 대관령 이런 지역들은 고도가 좀 높기 때문에 러시아 일부 지역보다 아침 기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굉장히 많은 눈이 내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장기간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 건가요? 역시 이제 한반도 특히 이제 12월 달에 눈이 내리는 형태는 주로 서해안 지역에서 네. 내리게 되는데요.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11월 말에서 12월 달에 내려오는, 그러니까 초겨울에 내려오는 이 한파 같은 경우는 북서쪽에서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당장의 서해상에서 상대적으로 온화한 공기를 만나기 때문에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찬바람을 타고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발들이 이제 서해안과 가까운 내륙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호남 지역이라든지 충남 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을 통해서 12월 달에 굉장히 강한 이 폭설이 쏟아질 때가 많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요일 밤부터 뭐 오늘 아침 정도까지 서해안 지역에서 10cm 안팎 정도 굉장히 많은 눈이 쏟아지게 됐습니다. 눈은 이제 모두 다 그쳤고 대설주의보도 어제 오전에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해서는 당분간 눈 소식은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뭐 오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해서 일요일에는 호남 지역에서 다시 한번 눈이 내리겠고요. 특히 이제 일요일에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찬바람이 만들어낸 눈구름이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일요일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추위가 지속되다 보니 한랭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예,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한랭 질환자가 모두 41명 발생했고 이제 1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종류별로 본다면 저체온증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73%, 그러니까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져서 체온 유지가 잘 되지 않는 환자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네. 한랭 질환자가 많았고 종류별로 본다면은 역시 이제 실외에서 한랭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됐고요. 연령대는 65세 이상, 이 고령층에서 발생하게 됐고 역시 이제 음주 상태에서 발견된 비율이 많았고 시간대로 본다면은 자정에서 새벽 6시 무렵, 그러니까 역시 이제 새벽 시간대 가장 이 추위가 심할 때에 한랭 질환자가 많게 발생하게 됐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한랭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령층 그리고 아무래도 체온 유지가 어려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파특보가 내려진 경우에는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야외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출을 하실 때 방한용품을 반드시 챙겨서 체온 유지를 잘 해주시는 게 또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눈이 굉장히 많이 좀 내렸기 때문에 빙판길이 많죠. 그래서 낙상 사고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뭐 실내 운동 그리고 적절한 수분 섭취, 실내 적정 온도는 뭐 한 20도 안팎 정도 그리고 실내 적정 습도는 50에서 60%를 맞춰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춥습니다. 이 빙판길 낙상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